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J 컴퍼니 대표 민경입니다.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단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어렵죠.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도 처음에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밑에 적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에너지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에너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는 환경 문제에 되게 악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 환경, 온실가스 문제나 여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를 낮추기 위해서 신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걸 지금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재생에너지. 그럼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여기 적어진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아니 이게 왜 재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저희가 항상 접하는 부분에 생활 속에 밀접한 것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전기로 발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해서 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정확히 있어요. 지금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석탄, 석유 항상 말이 나오죠. 몇 년도에 고가 될 거야. 그래서 석유값이 높아져. 석탄을 그래서 안 못 쓰는 거야. 막 이런 말 나오죠. 예, 해결돼요. 햇빛은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되겠죠. 네, 풍력, 바람 안 불면 발전을 못 하겠지만 바람은 지금 계속 불어요. 네, 물 없어지지 않는 한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 문제 해결돼요. 환경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온실가스나 지금 온난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게 신재생에너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도 이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또 단점도 있어요. 지금 시기의 단점인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 제약.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 띄워놓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낮다. 당연히 낮아요. 왜냐하면 불을 저희가 석유나 성량이나 석탄이나 이런 걸 잘 타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기술력이 발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단점이라는 거죠.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 세계가 모든 거를 지금 기본적인 석유나 화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죠. 당연히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네, 국제 정세, 신재생에너지 정세 변화죠. 보시는 것 같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1% 상승, 이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투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3번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약 45억 톤 감소 예상. 온실가스 감소 예상인데 이거하고 저희 투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을 하시죠. 네, 돈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키포인트. 왜 키포인트냐?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엄청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도 2050년까지 60% 이상의 온실가스율을 낮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5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모두 나라의 대통령이든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다 발벗고 뛰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애리조나 가장 적죠. 2025년 지금부터 얘기하면 한 4, 5년 정도 뒤에 15% 수준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15%? 네, 15%. 이럴 수도 있어요. 3, 4년 뒤에 15%. 저희 나라 지금 6, 7%밖에 안 돼요. 15%.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워싱턴 DC는 32년까지 100%.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목표로 뛰겠다는 100%, 80%, 50, 7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다 바꾸겠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태양광 수력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어서 빨간색 표시가 돼 있어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여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이에요. 대형 업체.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력소요. 댐 만들어야 되죠. 댐 만들려면 얼마큼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을 여력이 저는 아직 안 돼요. 무사가 농담이걸. 이것도 댐을 만들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일반 사업자들도 모두 참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태양광 만들고 살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고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비용을 세분화시켜서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이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같이 나눠서 가져가자.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하고 풍력 사업을 저희가 투자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태양광 사업하고 풍력은 정확히 보입니다. 이게 장단점. 태양광은 태양이 비치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뭐 어디 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지침 풀었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해요. 유지 보수도 쉽습니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대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발전 가능성도 높지만 유지보수는 좀 복잡해요. 왜냐면 높아요. 스릴하러 가려면 태양광은 손만 뻗으면 닿는데 풍력은 사다리로 올라가든지 뛰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높아서 그러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산악이나 바닷가, 바람은 세지 않으면 안 돼요. 일정량의 바람의 세기가 유지되는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이나 바닷가,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한계가 나온다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한다 그래도 그럼 저희가 어떻게 버냐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 벌기가 어떻게 벌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태양광, 풍력이든 태양광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나면 REC, S&P, 유지보수 및 관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수익이 된다고 써있네요. S&P 어렵죠.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S&P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저희가 발전하면 한국전력공사, 일명 한전이죠. 한전에서 전기 사가서 매달 딱딱 전기 샀으니까 돈 줄게. 생각보다 돈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S&P에 전기 팔아서 돈 받는 겁니다. 그리고 REC가 어려운 말 중에 있지만 REC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새 광고를 많이 보시면 컨덴싱 보일러 많이 바꾸라고 하죠. 친환경 보일러 바꾸면 뭐 20만 원 준대. 아빠 그거 몰랐어? 막 이러시죠?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에 기여했으니까, 우리가 기여하는 발전을 했으니까
돈 줄게. 인증서 발급해서 돈 줄게. 그 인증서 발급 비용에 대한 수익률을 인증해서 주는 겁니다. 환경에 기여했어. 이렇게 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이 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거는 평생입니다. 발전소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한전의 전기를 사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REC, 이 REC는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 기간이 12년에서 20년 장기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년에서 20년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다. 1년 계약이면 투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1년 계약하고 나서 계약 안 돼버리면 여러분들 투자금 못 받죠. 회수 못 받아요. 근데 저희는 12년에서 2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계약하셔도 이 안에 들어가죠. 2년 계약하셔도 이 안에 들어가죠. 3년에도 이 안에 들어가요. 네. 만약에 저희가 최전 기간이 4년이에요. 네. 12년이다. 3번만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3번만 하고 안 하시면 돼요. 근데 20년짜리 태양광을 저희가 갖고 있다. 근데 5번 하고 안 하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수익이 나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양광을 여러 개 구입함으로써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더 낮춰감으로써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분배를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죠. 그래서 숫자로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숫자로 밑에 100kW, 100kW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태양광의 기준인데 저희 밥상 하나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밥 먹을 때 딱 한상 차렸다. 이 한상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한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밥상 한상 기준으로 했을 때 0.0, 1.0, 1.0은 뭐냐? 왜 이거 1.0 보고 이런 거 뭐예요? 이럴 수도 있죠. 1.0도 있고 1.2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하는 장소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돈을 좀 더 주겠다. 이런 게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무조건 1이라는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정확히 평균 기준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입할 때 1.2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고 1.5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에서 구입을 하면 1.5가 되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S&P 아까 말씀드렸죠?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거 75원 받았네요. 네. REC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에 기여했네. 콘덴싱 보일러 깔았어. 전기 잘 발전했어. 깨끗하게. 네. 125원 했어요. 200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단위로 얘기한 거예요. 단위는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태양광은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밥상 기준 정도의 크기로 말씀드린 금액이다. 네. 이제 그 비전을 봐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죠. 비전.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 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에 5%였어요. 신재생에너지. 네, 19년도에 6% 됐네. 20년도에 7%였어요. 1%씩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막 우리가 뭐가 비전 매년 1% 해봐야 비전이 뭐가 있어요. 이러겠죠. 2020년 7월 14일 날 그린뉴즈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율을 20% 이상으로 극대화를 확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1년도는 30%, 25년도에는 34%, 29년도에는 38%, 30년도에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7, 8% 수준이에요. 이제 9% 조금 돼요. 그러면 30% 만들려면 몇 프로 남았죠? 22%에서 22% 남았어요. 이 정도로 올려면 얼만큼 태양광 폭력 막 지어야겠죠. 근데 막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곳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도 하고 지으려고도 같이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한대로 올라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동참을 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수익을 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10대, 20대, 30대, 40대 하면 이거는 무슨 표시인가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늘어갈수록 여러분들 수익률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저희가 태양광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구입할수록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적어지면 여러분들의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금이 더 발생하죠. 그러면 그건 다 여러분들 돈인 거예요. 네, 그런데 투자인데 안정성이 어떻게 생겨요? 투명성이 어떻게 생겨요? 수익성 생길 수 있어요. 투자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당연하지만 안정성, 투명성은 못 믿겠어요. 이러겠죠. 안전성이란 저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회사 주식을 드려요. 네 회사 뭔데? 상장됐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네, 상장 안 됐습니다. 비상용 주식 줘봐야 네 회사 망가 비실적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소를 구입한다고. 발전소를 구입을 하면 이 발전소는 현물입니다. 그럼 얘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예, 확인하셔야 돼요. 인터넷 찾아보시는지 혹시 발전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다 물어보셔야 돼요. 간단한 예로 설명해. 태양광 하나를 구입하셨어요? 태양광 하나 구입을 해서 이게 10억이다. 1년에 1억의 수입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1년을 사용할 때마다 얘가 1억 원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쓰면 10억. 이게 9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1년에 1억씩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 투자하면 1년 1억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요. 그 다음 수익금 또 1억 가져가요. 그 다음 수익금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투자하는 돈이 계속 여러분한테 가니까 값어치는 그대로 갖고 여러분 투자금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가치의 상등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물 가치가 상등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돈하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 방식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적금 통장 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하지만 저는 적금 통장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 적금 통장을 추천을 드리냐면 적금 통장에 해놓으시면 저희가 적금 통장을 보여주면 그거를 계속 적금 넣어드려요. 돈을 미리 받는 거죠. 적금 통장 아니어도 계속 돈을 넣어드려요. 정기적으로. 하지만 적금 통장의 이율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율이 좀 높으니까 적금 통장을 이용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적금 통장이나 일반 통장은 똑같지만 저희는 그 적금 통장 방식 같이 정기적으로 돈을 꾸준히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거는 1년이다 하면 1년 뒤에 원금에다가 1년 뒤에 원금 플러스 이율 플러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안에 원금하고 이율 그리고 1년 끝난 뒤에 1년 뒤에 배당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꾸준히 1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런데 투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적금 통장을 중간에 해약하면 안 돼요. 보험도 해약하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해약하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있다. 해약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전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못하겠어. 저희가 발전소를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럼 돈 빼주세요. 그럼 저희는 100% 그냥 빼드려요. 환불 100%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도 가능하고요. 근데 투명성은 뭐예요? 투명성은 제가 유리도 하는데 뭐가 투명할까요? 네. 이 투명성이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 이 배당을 들어가죠.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회사의 실적이나 모든 부분을 다 공시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다 어떻게 운영했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안 보여드리면 저희가 잡혀가요. 문제가 생겨요.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이나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숫자로 간단히 표현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기간인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년짜리 이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냥 2.5%만 드리는 1년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한정이 없습니다. 뭐 10,000원부터 투자 가능하고 뭐 얼마까지 한정이 없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계속 투자가 되는 상품이 있고 여기는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25만원이에요. 최소 25만원. 1,000만원을 넣으시면 25만원은 1년 뒤에 붙어서 나온다. 그럼 1,025만원인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배당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뒤에 배당이 얼마 나옵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1억에 2,000만원이면 만원 받으세요. 1억에. 그러면 저희가 1억 벌었어요. 그럼 만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1,026만원이 26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26만원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10억을 벌어버렸어요. 10억을 딱 벌었다. 그러면 1,035만원이 되는 거예요. 1,035만원. 그럼 4년이면 어떻게 되냐? 4년이면 보시는 것 같이 10억을 1억, 2억, 5억, 2억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벌었다고 하면 배당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만원 받았어요. 천년도에. 다음 년도에 2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 5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 2만원 받아요. 이게 딱 배당 받은 금액이에요. 4년. 그럼 배당 10만원 받았죠. 4년을 투자하신 분은 17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1170만원을 받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4년 뒤에 받는다고요? 아니요. 4년간 꾸준히 본인의 통장에 입금돼서 만기 시에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주식회사 K&J 컴퍼니를 찾아보면 태양광이라고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태양광 일을 하기 위해서 동영 엔지니어를 10년간 했던 동영 엔지니어를 플러스 합병을 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 다 초빙을 하고 저희 회사에 다 앉혔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했다는 게 다 나오는 증명서를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까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하고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제가 했던 게. 그런 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뭐 이런 각종 문의할 수 있는 전화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 상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